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오 글로리아 제너럴 케미스트리 일반화학 21장 강의입니다. 21장 Transition Metal, Transition Element and Coordination Chemistry, 전이 원소와 배위 화합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렉처 3 제3강 크리스탈 필드 시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금속이 있고 리간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금속과 리간드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 트랜지션 컴파운드의 성질이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특이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 이 트랜지션 컴파운드, 트랜지션 메탈 컴파운드들이 색깔이 있습니다. 특히 비저블 라이트에서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것이 흡광을 하거나 또는 이제 흡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색깔들이 나타나겠죠. 예, 이제 차별적인 흡광을 하기 때문에 보통 색깔이 없는 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반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4주기 트랜지션 메탈들의 이제 여러 가지 컴파운드입니다. 옥사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21번 되는 거 스칸디움 옥사이드 하얀색이죠. 타이타늄 옥사이드 역시 하얀색이고 그다음에 바나딜 설페이트 이건 이제 푸른색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 나오는 거 크로메이트입니다. 소디움 크로메이트. 그다음에 망간 들어있는 거 망가니스 클로라이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철 들어있는 거 아무래도 이제 녹색깔 생각하면 이제 주황색이라고 해요. 주홍색이라고 하죠. 붉은색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페리사이아나이드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쪽에 있는 게 코발트 클로라이드. 그다음에 여기 니켈 초록색 되는 거 니켈 나이트레이트.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커퍼 푸른색 나옵니다. 커퍼 설페이트 있고요. 그다음에 징크, 여기 이제 이것은 백색, 징크 설파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션 메탈 컴파운드들이 보통 색깔을 띄어요. 그리고 이것이 물에 용해됐을 때, 뭐 아쿠아 리간드든지 여러 가지 리간드에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과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로 인해서 진한 색깔이 관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것들이 오비탈들이 있고, 즉 에너지 전자들이 어떤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있고, 그것과 빛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색깔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그 자성이 있거든요. 자성을 어떻게 해서 띠게 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탈 필드 이론, 크리스탈 필드 시어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좀 더 그것을 확장해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론이 이제 좀 정교화가 됩니다. 정교화될 적에 보통 오비탈 이론을 쓰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본드 이론. 그리고 리간드 필드 시어리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리간드들의 오비탈하고 그 중심 금속의 오비탈하고 이 오비탈 믹싱에 의해서 오비탈 인터랙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필드 이론, 크리스탈 필드 시어리, 밸런스 본드 시어리 그리고 리간드 필드 시어리 약간씩 다른 점이 어떤 것이 다른지 좀 이렇게 그것을 좀 잡아가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트랜지션 메탈이 오비탈이 있어요. d 오비탈이 보통 있으면 보통 그냥 메탈이라든지 그 저 원자라든지 이온이라든지 그 단독으로 있을 때는 d 오비탈 다섯 개 있죠. 에너지가 같아요. 같은데 에너지가 이렇게 다 같은 에너지를 가진 d 오비탈이 다섯 개 있는데 이것들이 주변에 뭐 코오디네이션 그러니까 배위 결합을 하죠. 리간드가 있다든지 뭐 아무튼 뭐 옥사이드가 돼서 악시젠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리간드들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일단 올라가죠. 왜냐하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전자가 있는 거니까 전자성인데 네거티브 마이너스 차지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간드 역시 배위 비공유 전자쌍을 그 도너 이렇게 주기 때문에 주계로 작용하니까 리간드 오비탈들은 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 스페리칼 정확하게 다 같은 필드에 있으면 다 같이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요. 다섯 개가. 그런데 이게 디오비탈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죠? X축, Y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G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X축과 Y축 사이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필드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축 방향으로 있는 오비탈이 d 스퀘어, dg 스퀘어 오비탈, 그다음에 d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 오비탈. 이게 축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과 축 사이에 있는 거. 그것이 dxy. dxy 하는 건 x축하고 y축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dyg, y축하고 g축 사이에 있는 거. dxg, x축하고 g축 사이에 위치하는 그런 오비탈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개잖아요. 이 세 개의 오비탈의 에너지가 같습니다. degenerate, triply degenerate. triply degenerate 하는 것을 우리가 시메트리 사인으로 T2g, 이건 T2g 오비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그거는 더블리 디제너리트죠. 이거는 E 오비탈이고, 그 다음에 DG 스퀘어하고 D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를 EG라고 해요. 이 오비탈, 그 시메트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비탈을 EG 오비탈, T2G 오비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EG 오비탈은 더블 두 개, T2G는 트리플, 디제너리트 된 거고, 이 오비탈이 이건 에너지가 높아졌고 이건 에너지가 낮아졌어요. 두 개가 높아지고 세 개가 낮아지니까 5분의 2만큼 내려가고 5분의 3만큼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지 맞죠. 그래서 이 사이를 델타라고 합니다. 이것을 델타를 크리스탈 필드 스플리팅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오비탈이 원래 같은 오비탈 에너지가 같았는데 높아지는 건 낮아지는 거 필드의 세계에 따라서 뭐 필드가 세면 많이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필드 스플리팅이라고 하는데 이 필드 스플리팅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잠깐 펜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오비탈에 여기 오비탈에 저기 엘렉트론이 있었어요. 스핀을 표시해서 어퍼 에러를 썼습니다. 이것이 엘렉트로 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을 받아가지고 트랜지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갈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을 흡수하는 것이 되겠죠. 업섭션 스펙트럼이 일어나요. 흡수하게 되니까 그것이 비즈블 영역에 있었으면 그걸 빼고 나머지를 보게 되니까 거기서 색깔이 나타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를 크리스탈 필드 스플리팅인데 이걸 에너지라고 그럴 때 에너지는 델타 E는 H nu 그렇죠? H nu죠. 그 H가 플랑크 상수, 니가 진동수. 근데 우리가 니하고 진동수 곱하기 파장은 컨스탄트죠. 광속이죠. 그래서 니는 람다분의 C. 그래서 니 대신에 람다분의 CM은 람다 델타 E가 람다분의 HC니까 람다는 파장은 델타 E분의 HC 이렇게 되죠. HC 다 상수고요. 델타 E가 작을수록 람다는 커진다. 다시 말해서 뭐 그 간격이 작으면 붉은색 쪽으로 나오겠고 간격이 많으면 보라색 쪽으로 나오겠고 흡수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반대 보색이 우리 눈에 관찰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지금 설명한 내용을 조금 아까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한 내용을 여기 돼 있는데 타이타늄 삼가이온이 Ti3 플러스가 물에 녹아요. 그러면 물 분자들이 리간드가 돼서 옥타헤드랄 필드로 이렇게 옥타정 팔면체의 각 꼭지점에서 산소가 Ti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컴플렉스를 만들죠. 바로 그 이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온의 업섭션이 그러니까 그 필드가 보통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기 보통 TI니까 3가가 되면은 원래 D2 원래 D2 3D2 4S2였잖아요. 보통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TI3가 되면은 플러스가 되면은 3개가 나가니까 3D1으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빛을 흡수하니까 어떤 빛을 흡수냐면 이 초록색, 노란색 이 부분을 흡수를 해요. 여기로 이렇게 트랜지션 하면서 이걸 흡수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나가죠.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보라색 쪽이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파란색하고 보라색 쪽이 나가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 쪽이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은 보라색으로 보이게 되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색깔을 띠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크리스탈 필드 스플리팅이 일어나고 그 스플리팅 된 거기 때문에 그 전자가 같은 D 전자인데 이 T2G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EG 오비탈로 트랜지션이 되면서 업섭션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거는 이제 옵티컬한 프로퍼티고요. 다른 걸로 이제 마그네틱 프로퍼티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에 파라마그네틱하다고 그래요. 그런 물질이 들어가면 마그네틱 필드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마그네틱한 것이 들어가면 반응이 없어요. 사실 약간 리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다이아마그네틱하면 뭐 일단 처음에 스위치를 여기 자석을 자기장을 안 걸어줘도 자기장이 없을 때도 그냥 어떤 0점이 나오죠. 근데 자기장을 걸어줘도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이아마그네틱이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이 밸런스라고 그럽니다. 구이 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리펄전이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은 그냥 걸어줬을 때는 0으로 있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장에 의해서 어트랙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질량이 더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파라마그네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어트랙션이 있고 이것은 왜 그러냐?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렉트론이 페어드 된 것이 아니고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라마그네틱이 세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성질들 색깔을 띠는 거, 그러니까 업소션, 엘렉트로닉 업소션, 그리고 또 이렇게 마그네틱 프로퍼티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크리스탈 필드 이론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할 텐데 이거는 뭐냐면 디오비탈이 전부 다 그 에너지가 일단 다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옥타헤드랄 필드 옥타헤드랄 필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중심 금속에 있고 여기에 있는 디오비탈 5개가 에너지가 같았는데 이렇게 리간드가 6개의 리간드가 축 방향에 놓여서 옥타헤드랄 필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이 축 방향의 리간드가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축 방향 DG 오비탈. 그다음에 축 방향에 있거든요. X축과 Y축에 있는 DG 스퀘어 오비탈, D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 오비탈. 이건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축 방향이 아니라 이거는 DXG 오비탈은 XY 오비탈은 X축하고 Y축하고 그렇죠?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오비탈들은 에너지가 이게 높아지니까 낮아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높아진 오비탈 2개, 에너지 낮아지는 오비탈 3개로 이렇게 스플리팅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옥타헤드럴 스플리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5개가 똑같았는데 옥타헤드럴 필드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EG 오비탈 2개가 에너지가 높아졌고 T2G 오비탈 3개가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EG 오비탈은 어떤 게 있냐면 DG 스퀘어, D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 그리고 T2G에는 DXY, DYZ, DXZ 오비탈 이렇게 되겠고 여기 이 스플리팅의 크기가 있죠. 이거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가 델타 O라고 그러는데 델타 O는 The Octahedral Crystal Field Splitting Parame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가 강하면 이게 많이 벌어지고 필드가 약하면 조금 벌어지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스트렝스별로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 여태까지 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타헤드랄 필드만 지금 보는 거예요. 다른 필드도 있죠. 테트라헤드랄도. 옥타헤드랄 필드에서 이게 필드가 세기가 큰 것이 있고 필드 스트렝스가 약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필드가 센 거는 스트롱 필드면은 원래 지금 망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망간 우리가 저기 그 뭐라 그러나 그 저기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 보면 망간이 몇 번이죠? 24번이죠. 네? 24번. 네, 그래서 24번이니까 망간이 24번이니까 우리가 알곤 코어를 쓰게 되면은 여기다가 3D 4고 그렇죠. 여기 18개 있으니까 4S2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망간이 되는데 CN이 6개가 있고 3 마이너스니까 망간 3가가 되나요? 3가. 그러니까 이것은 알곤 코어에다가 이게 다 나가고 3D 어, 1이 되나요? 이게? 망간이 26번이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스칸디움, 티타늄, 바늄,
크로미움, 스칸디움, 티타늄, 바나디움, 크로미움, 스칸디, 티타늄, 바나디움, 어, 크로미움, 망간이죠. 25번 있나? 25번. 예, 25번이었어요. 25번이면은 여기에 5개가 들어가요. 5개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야지 25번 되죠. 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개가 나가니까 그래도 안 돼. 3개가 나가니까 이거 2개 나가고 여기서 하나 나갔으니까 4개가 남네요.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MN3가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필드가 스트롱하게 되니까 이게 벌어져요. 그래서 3개 오비탈 밑으로 내려가고 2개 오비탈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지니까 3개는 그냥 여기 낮은 데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걸 여기 넣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높죠. 그래서 밑에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4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CN이 있어서 필드가 센 거예요. H2O는 필드가 그렇게 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보다 적게 벌어졌어요, 이 간격이. 그러니까 여기다 3개 넣고 가급적이면 이게 그 패러라는 게 많은 게 좋은 거거든요. 훈투기축. 이게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 이게 에너지가 아주 많이 벌어지면 여기다 페어링을 하겠지만 에너지가 많지 않으면 위에다 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스트롱 필드, 이렇게 되는 걸 위크 필드라고 그래요. 스트롱 필드가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로우 에너지 오비탈에 페어링을 시키니까 이 스핀, 언페어드 엘렉트론은 숫자가 적어지죠. 이건 언페어드 일렉트론 4개, 이건 언페어드 일렉트론 2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롱 필드는 로우 스핀이고, 위크 필드가 하이 스핀이 되는 이제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탈 필드 이론에서 설명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왜 MnCn6 3-는 파라마그네티시티가 MnH2O6 3 플러스보다 적다. 왜 H2O 아쿠아 컴플렉스가 하이 스핀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우고요. 다음에 네, 네. 그래서 그 필드 세기를 나타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필드 세기를 나타내는데 필드 세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CN-가 필드가 세다 그랬죠. 이게 스트롱 필드다. 이쪽이 스트롱 필드예요. 그다음에 위크 필드는 워터는 지금 여기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쯤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제일 낮아요. 이런 그 필드의 세기대로 차례로 나열을 해 놓은 거 그것을 스펙트로케미칼 시리즈라고 그래요. 우리 이온화 경향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아이오니제이션 시리즈라고 그랬나요? 근데 여기서는 스펙트로케미칼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 세기가 큰 것부터 작은 걸로, 뭐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적어놓은 책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제일 약한 게 FClBrI. 이거 할로젠 이온이 제일 약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강한 게 CN-.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도 카보닐도 이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이 있으면 강하고요. 다음에 악스전 이런 수순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FON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전자를 너무 타이트하게 붙잡고 있어도 실제로 전자를 많이 주는 쪽이 필드 스트렝스가 강한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펙트로케미칼 시리즈 보면 FClBrI가 맨 끝에 있고 I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OH-, H2O, NH3, E는 뭐죠? 에틸렌 다이아민, 그리고 NO2, 그 다음에 CN- 이런 식으로 필드가 세고 스트롱 필드는 로우 스핀입니다. 로우 스핀이고 위크 할수록 하이 스핀으로 가겠죠. 필드가 세다는 건 많이 벌어지고 필드가 적다는 건 약하다는 건 약하게 벌어지고 약하게 벌어지는 거는 훈투기 축에서 스핀이 언페어드 스핀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크로미움의 경우에 이쪽에서 CN- 같은 건 319 kJ/mol 정도 스플리팅 파라미터가 생기고요. 그리고 NH3 같은 경우는 258 kJ/mol, H2O가 208 kJ/mol 정도의 스플리팅 파라미터. 그러니까 스플리팅 파라미터의 그 d 오비탈 T2g하고 EG 오비탈 간격이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 상에서 한 200kcal 정도
그러니까 킬로줄 퍼 몰 정도 된다. H2O의 경우. 그다음에 C에는 300 킬로줄 퍼 몰 정도 된다. 이런 정도 우리가 기억을 뭐 그냥 감각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옥타헤드럴 필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테트라헤드럴 필드예요. 이건 뭐냐면 그 정사면체골 있죠. 네, 정사면체골에 대한 그런 건데 여기 리간드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까만 건 저 뒤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 초록색이랄까요? 이 형광나는 초록색 앞으로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쪽에서 앞으로 나온 거고 까만 건 뒤로 간 거고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는 겁니다. 이런 테트라헤드럴 필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축 방향에 있는 게 지금 이게 축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축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고 축은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축 방향에 있는 게 에너지가 낮아지고 축 사이에 있는 게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T2G 3개의 오비탈 에너지가 높아지고 2G 오비탈, 2개의 오비탈이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래서 아까하고는 반대, 뒤집힌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XY, YZ, XG 오비탈이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T2 오비탈들의 에너지가, 이건 이제 게라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테트라헤드럴 필드니까 T2 오비탈이 트리플리 디제너레이트 오비탈의 에너지가 3개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E 오비탈이 에너지가 낮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테트라헤드럴 필드 스플리팅 파라메타 요 간격을 그래서 델타 T라고 그러는데 델타 O하고 관계로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개가 이렇게 미는 거하고 4개 미는 거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델타 T는 9분의 4 델타 O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테트라헤드럴 필드 스플리팅이고, 아까, 옥타헤드럴 필드 있죠. 옥타헤드럴 필드가 어떤 거였냐면은, 옥타헤드럴 필드가 있었는데, 보통 여기에, 옥타헤드럴 필드는 리간드가 이렇게 축방향에 있었잖아요. 지축에도 있죠. 지축에도 있죠. 이거를 잡아당겨서 위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테트라고널 디스토션이라고 말합니다. 옥타고널 디스토션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네 개는 평면에 있는 건 놔두고 위하 지축에 위하고 아래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밑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테트라고널 디스토션이라고 말합니다. 테트라고널 디스토션이 일어나면 여기 두 개의 오비탈 중에서 Z 방향 오비탈, X방향, Y방향 오비탈에서 이건 그대로 있겠죠. 이건 에너지가 이건 높아지니까 낮아지겠죠. 그렇죠. 이게 에너지가 낮아져요. 이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만큼 사실 얘는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였는데 위쪽에 있었어요. 아까 옥타헤드럴 스플리팅은 이렇게 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높아지고 하나가 낮아지죠. 그래서 얘가 높아지고 이만큼이 높아지고 원래 여기 뭐 여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있었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오고 얘가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개의 오비탈들은 X축, Y축에 있던 거는 그냥 있겠고 G축에 관계된 것이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XY에 있는 거는 DXY 하나밖에 없어요. DXY만에 있는 거. 근데 YG나 또 XG나 YG는 G 오비탈 관계돼요. 이 두 개의 오비탈의 에너지가 낮아지겠고 이 오비탈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오비탈 에너지는 원래 뭐 어디 있었는데 뭐 여기쯤 있었는데 얘는 올라간 거고 이 두 개가 낮아진 겁니다. 그걸 이제 높아지고 낮아지고 한 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테트라고널 디스토션에 의해서 d 오비탈 에너지가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이렇게 분화가 돼서 여기 제일 낮은 게 dxg, dyg, 그 다음에 dg 스퀘어. 물론 이건 이제 필드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건 뒤집을 수가 있어요. dxy, dx 스퀘어, y 스퀘어 이렇게 오비탈이 에너지가 분포가 되는 것을 테트라고널 디스토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트라고널 디스토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니까 옥타헤드럴 필드도 그 지축에 있는 게 약간 위로 올라간다든지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해서 디스토션이 생기면 낮은 에너지 오비탈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밑에 T2G 오비탈 같은 게 다 차 있었다면 아니면 그러니까 네 개라도 차 있었다면 만약에 네 개만 있었다면 그 오비탈들은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디스토션이 옥타헤드랄 필드라도 약간 더 올라가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을 얀 텔러 디스토션이라고 얘기해요. 얀 텔러 디스토션. 자, 그리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태까지 것을 다 정리를 해보면 디오비탈 스플리팅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에너지가 다 똑같았어요. 프리 메탈 아톰 뭐 이온 그럴 땐 리간드가 없을 땐. 그래서 일단 리간드 필드에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가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그것이 테트라헤드랄 컴플렉스의 경우에는 2오비탈 두 개가 축 방향이 낮아지고 축 사이에 있는 것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고 옥타헤드랄 필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 축방향에 있는 두 개가 2지 오비탈이 올라가고 T2지 오비탈 세 개가 낮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테트라고날 디스토션이 생기면 이 중에서 XY 스퀘어는 그때 약간 높아지고 DG 스퀘어가 떨어지고 여기서 XY가 높아지고 XZ, YZ가 낮아지고 해서 이런 식의 그 오비탈이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세 가지 필드에 대해서 그 크리스탈 필드를 적용시켜 본 결과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 것이 여태까지가 다룬 것이 크리스탈 필드 이론이고요. 그것은 리간드가 정전기적으로 작용해서 메탈의 디오비탈의 에너지가 달라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크리스탈 필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간드 오비탈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리간드 필드 이론이라고 그래요. 스플리팅이 일어나는 건 뭐 사실 거의 같이 됩니다.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스플리팅 되는 거는 결과는 똑같은데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리간드 오비탈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이제 이론을 만들게 되면 리간드 필드 시어리가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냥 리간드 필드하고 리간드 오비탈하고 리간드 엘렉트론들하고 그 메탈의 중심금속의 엘렉트론들이 같이 작용하지 않고 그 전에 오비탈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리간드 엘렉트론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소위 진짜 코오디네이션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밸런스 본드 이론입니다. 밸런스 본드 시어리예요. 이 컴플렉스에 대한. 그래서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먼저 만들어져요. 뭘로? 리간드의 아니 저기 중심 금속의 오비탈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 금속의 오비탈이 있었는데 먼저 징크를 보면요. 징크 이가가 되면 징크가 어떻게 됐죠? 30번이잖아요. 그럼 알곤 코어에다가 2 플러스니까 4s2가 다 나가버리고 3d10이 돼요. 이렇게 10개가 다 차있는 오비탈이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결합을 하나? 뭐 이건 스플리팅 돼도 다 뭐 똑같잖아요. 이거 결합을 설명하는 방법은 비공유 전적성이 리간드에서 있는 것이 배위가 도네이션이 되고 억셉트를 하잖아요. 억셉트하는 오비탈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보니까 4s 오비탈하고 4p 오비탈이 비어 있어요. 얘네들을 이걸 가지고 sp3 4sp3겠죠. 4sp3 오비탈 4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4개를 만들고 거기에 이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그 비공유 전적상 그것이 다 일로 들어와서 결합을 하죠. 자, 이렇게 생각해서 징크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테트라하이드록소 징케이트라고 얘기하겠죠. 이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밸런스 본드 이론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있을 수 있는데 아까는 sp3 했어요. 지금은 이거는 좀 다른 니켈의 CN4 이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게 사이아노죠. 그래서 테트라 사이아노 니켈레이트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니켈레이트. 자, 그래서 이거 이가 이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가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표현해서 그 이름을 붙이면 되고. 그러니까 니켈이 지금 28번이죠. 28번이니까 다 나가고 여기 전자 8개가 있어요. 8개가 3D8인데 3D8인데 원래 3D8인데 훈트룰에 맞추려니까 이렇게 스핀이 그러니까 저기 패러렐 스핀이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이쪽으로 묶어버려요. 8개로. 그리고 여기 4개의 오비탈을 여기는 d 오비탈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s 오비탈 하나 그 다음에 여기 p 오비탈 2개 해서 dsp2
이렇게 만듭니다. 그 DSP2니까 오비탈이 4개니까 제일 멀리 보내는 방법은 평면에서 정사각형의 약 각 꼭지점으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런 지오메트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DSP2 오비탈을 만들고 여기에 4개의 리간드에서 여기 CN에 있는 그 비공유전자쌍으로 이렇게 비공유전자쌍으로 배유결합을 하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테트라 사이어노 니클레이트 이온의 말하자면 그 오비탈 밸런스 본드 이론으로 설명한 그 결합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뭐 했어요? 정사면체 했었고 또 그 전에 이 정사면체 했었죠. 정사면체지고 이제 스퀘어 플라나 두 가지 했는데 옥타헤드랄 필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크로미움이에요. 크로미움이 상가가 되면 D3입니다. 그렇죠? D3고 그래서 D3에서 3개가 밖에 오큐파이 안 하고 있으니까 2개가 남죠. 그래서 D2하고 S하고 P 3개하고 그래서 D2SP3 이런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6개의 빈 오비탈이 있으니까 6개의 빈 오비탈에 여기 리간드의 일렉트론 6개의 페어가 들어와서 코오디네이션 본드 그 배유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읽어보면 헥사암민 크롬뮴 아이온 이렇게 되겠죠. 이건 양이온이니까 그냥 크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크롬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 SP의 안에 있는 오비탈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오비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는 이 아까 이거 크롬 아니고 저기 코발트 갖고 갈게요. 코발트는 27번이죠. 제가 지금 자꾸 자꾸 외워야 되는데 27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코발트 3가 이온이 되니까 3개가 나가죠. 그러니까 4S2가 나갔고 27번에서 하나 빼주니까 6개의 엘렉트론이 있으면 맞아요. 뒤에. 그래서 스피시슬은 제가 펜을 좀 가져왔을게요. 펜을 쓰니까 자꾸 저기 조금 이제 실수가 생기는데 플리핑이 자꾸 돼서. 자, 그래서 여기다 보면 3D 6가 컨피규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게 4개의 그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있는 것이 보통 CO3 플러스 이온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 오비탈이 지금 4s가 비어있고 4p가 비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페어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D 6를 만들고 여기 비어있는 이 2개 오비탈하고 여기 있는 오비탈, 이 오비탈 4s 3개의 p 오비탈하고 해서 D2sp3 아까처럼 안에 거하고 바깥에 있는 오비탈하고 합서 D2sp3 만들죠. 그리고 여기 이 하이브리드 오비탈에 리간드에 있는 론페어가 들어와서 배위 결합을 한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안에 있는 d 오비탈을 사용했다고 해서 인너 오비탈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인너 오비탈 컴플렉스예요. 자, 이럴 때는 뭐가 생깁니까? 로우 스핀. 네, 여기 있는 스핀이 페어링 하면서 론 페어가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로우 스핀.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걸 그냥 둬요. 그리고 여기 오비탈 S, P, P, P 그 위에 4D에 있는 오비탈 2개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번엔 sp3d2 오비탈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리간드에서 배위 결합을 해서 결합을 하죠. 그럼 안에는 론페어 그냥 두겠죠. 이런 경우는 하이스핀 컴플렉스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바깥에 있는 d 오비탈을 썼다고 해서 아우터 오비탈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우터 오비탈 컴플렉스가 되면은 하이스핀으로 가죠.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COF6 3-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하이필드에서는 그러니까 스트롱 필드에서는 우리가 보통 스트롱 필드에서는 이렇게 로우 스핀 컴플렉스를 만들고 위크 필드 하는 거는 하이 스핀 컴플렉스를 만들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시험에 잘 다루질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입시하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구별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상당히 많이 이론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리간드 필드 이론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그 오비탈 인터랙션은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메탈 오비탈이 그냥 d 오비탈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에너지가 분화가 된 거죠. 크리스탈 필드에 의해서. 또 크리스탈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엘렉트론들을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배기결합을 만드는 상황에서 메탈 아이온의 오비탈을 아토믹 오비탈을 리니어 컨비네이션해서 코디네이션 본드를 한 거죠. 리간드 필드는요. 리간드 필드 이론은 메탈 이온의 트랜지션 엘리먼트의 오비탈하고 그 리간드 오비탈하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래서 몰레큘러 오비탈 만듭니다. 이것이 리간드 필드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비탈 믹싱이 일어나려면 그 리간드 필드가 이제 옥타헤드럴 필드를 예를 들었는데 이 리간드 오비탈들이 그 시메트리 어답티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메트리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d 오비탈들하고 그 메탈 오비탈들하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할 수 있게끔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자체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일단 그 d 오비탈 두 개가 그러니까 리간드 오비탈들이 d 오비탈하고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게끔 그 시그마 D하고 시그마 D 스타 안티본딩 오비탈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p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P하고 시그마 P 스타를 만들어요. 또 그리고 S 오비탈하고 같은 시메트리를 갖도록 시그마 S하고 시그마 S 스타 오비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리간드 오비탈들의 식이 있는데 그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이런 그 하이브리드 오비탈들을 사실은 이건 하이브리드 아토믹 오비탈이 아니죠.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하고 또 리간드 오비탈, 그러니까 D 오비탈, P 오비탈, S 오비탈하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오비탈을 만든다. 그 다이아그램을 설명을 한 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CO F6 3-예요. 그래서 6개의 F- 그 오비탈들이 있고 다 리간드 오비탈들입니다. 그리고 다 차 있죠. 그리고 지금 CO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 3까죠. 그래서 27번이니까 3개가 나가니까 6개의 엘렉트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D6인데 오비탈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빈 오비탈이 4s 오비탈, 4p 오비탈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4s 오비탈, 4p 오비탈하고 p 오비탈 하고 또 d 오비탈도 두 개가 아직 사용할 수가 있죠. d 오비탈도 d 오비탈도 사용을 하고 해서 d 오비탈도 사용을 하고 해서 d 오비탈하고 여기에 있는 아까 시그마 d 오비탈하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이런 오비탈 하나 또 이런 오비탈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s 오비탈하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좀 바꿨나요? 여기 두 개, 이거 두 개하고 이거 두 개 만들었습니다. s 오비탈하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2오비탈, 2오비탈. p 오비탈하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1오비탈, 2오비탈 만들었죠. 자, 그래 놓고서 이제 오비탈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에서는 에너지 제일 낮은 데서부터 이렇게 occupy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있는 거 이런 것들 6개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엘렉트론 6개 있었죠. 그 6개 있는 것 중에서 원래 여기 두 개 D2 들어가지 않은 거 얘네들은 그냥 여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D2는 이렇게 된 거죠. 마치 D2 SP3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막는 것처럼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이것은 그거하고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리간드 오비탈하고 그 메탈의 오비탈하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몰레큘러 오비탈 만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밸런스 본드 오비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리간드 필드 시어리까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장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